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라서 미국 형님이 투자 철학 퍼스트입니다. 뭐냐면 지금 뭐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형님의 투자 철학 어떤지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도 직접 쓰셨어요 또. 와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거 제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마우스로 이 애플 마우스가 쉽지 않아요. 그림 그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글쓰기가. 여러분들 위해서 정체로 제가 썼어요. 주식은 과학도 수학도 아니다. 근데 어떤 젊은 우리 청년들은 주식을 볼 때는 뭔가를 자꾸 어나리시해서 원인과 결과를 계속 따지려고 노력해요. 아주 좋습니다. 그 의도는. 근데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근데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그래요. 모든 조건이 좋은데 주가의 반영이 안 돼요. 모든 게 안 좋은데 주가의 반영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와 심리전, 그다음에 어떤 인간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저기 있습니다.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수학, 과학, 통계학, 법, 윤리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게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 없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해서 뭐 찍어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밝히다 보면 이때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저 때는 저런 상황이었어서 이런 수치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같이 포함이 됐을 때 주식시장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 미국 형님 폰트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폰트? 좀 이상하잖아. 삐뚤삐뚤한데. 그렇습니다. 이거 근데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제 주식이 숫자만 보는데 이제 과학도 수학도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리고 법과 윤리를 먼저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윤리적인 사람이라서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식시장에 저 윤리라는 것들 때문에 치명타를 맞는 게 많습니다. 많죠. 결국은 뒤통수로 맞아서 망하거나 반타 나는 게 많거든요. 법을 안 지켜서 윤리를 의식이 부족해서 미국 CEO가 이래서 어떤 그 비서랑 바람이 났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바로 떨어지는 30%씩. 인텔이 그랬죠. 인텔. 인텔뿐만 아니라 몇 개 있죠. 잘리거나 CEO가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은 잘립니다. 그죠? 지금 핀터레스트가 지금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그 주식시장에 대한 주가에 대한 그 미국 투자자들의 윤리 의식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수는 내가 그렇게 윤리 의식이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높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사실 이게 우리 뭐 미국 형님도 이제 뭐 자산운용 투자자시지만 자산운용가시지만 돈을 만지는 사람도 굉장히 윤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렇게 뭐랄까 법대 나온 분들 변호사나 판사 하기 전에 선서를 하고 의사도 선서하죠. 그리고 이제 간호사도 선서를 하는데 이제 금융에 있는 분들 돈을 이렇게 자산 운용하는 분들은 더 높은 윤리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뭐 옵티머스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라임 사태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이 좀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니까 그 천민 사상 뭐죠? 천민 자본주의라고 그러나요?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돈밖에 안 보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미국 형님이 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미국 형님 본인이 지금 투자하지 않는 저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렇게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상 결국은 문제가 생기더라. 근데 멀리 할수록 오래 가고 좋더라. 또 미국 형님 항상 또 강조하는 게 다른 회사도 많다. 이거 아니더라도 많다는 거야. 많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담배 회사, 마리화나주, 카니비스. 그렇죠. 마리화나 담배 피고 뭐 전자담배라든가 우리가 이런 거는 아까 언급은 했지만 본인은 투자하지 않는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해도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저거 투자해서 쟤네들이 키우는 거는 나는 싫다.
기업의 리더십에 비윤리적거나 부정을 일삼는 이기주의적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죠?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기면은 늦게 발견하면 늦게 발수록 타격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엔런도 그랬고, 그죠? 그쵸. 리먼 브라더스도 그랬고, 뭐 회계 그렇죠. 부정, 예, 회계 부정. 지금도 어디서 회계 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는 아예 내가 손을 안 댄다. 법정 소송이 많은 기업은 투자 않는다. 뭐 예를 들면 퀄컴이에요. 저는 퀄컴 투자 안 합니다. 투자 안 합니까? 비즈니스를 노력해서 뭔가 R&D를 만들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그 소송전에서 이겨서 많이 돈을 근데 워낙 IP 기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없어. 저는 이제 그 비즈니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눔으로써 저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구나. 왜 문제가 생겼냐 이런 거를 볼 때 저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성장주라도 기업의 실적 등 펀더멘탈이 시가총액의 지속적으로 차이가 너무 큰 기업들은 장기 투자 고려 안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새겨서 드시고 고객에 대한 전략적 실패를 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노키아. 그러니까 자기 자만에 빠지는 기업들이에요. 노키아가. 한 번. 레이저.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저 모토로라지. 죄송합니다. 모토로라. 노키가 아니라 모토로라.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 모토로라. 이 레이저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도 레이저거든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은 모토로라가 저 레노버가 인수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다른 전략적인 실패보다는 고객에 대한 전략적인 실패를 한 기업들은 제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취해복권 지역의 외국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들. 죄송합니다. 중국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법에 거기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법이 안 들어가는 얘기는 미국의 어떤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짜여지는지 100%가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는 따라요. 갭이라는 걸 따르긴 해요. 하지만 제가 100% 신뢰하기는 뭐 마켓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100% 신뢰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게 안 나타나요. 스테이트먼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제 돈이 아니잖아요. 고객 돈이지. 그렇죠. 그렇죠. 뭐 하나 뭐 잘못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그래서 절대 취해복권 지역에 있는 외국 기업에 미국에서 IPO하는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 됐든 어느 기업이 됐든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한국에서 IPO를 나갔어요. 여기 어떤 기업인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했었죠. 10K에 뭘 빠뜨리고 그 코럴리 리포트를 안 보냈어요. 뭐 한국 멘탈에는 뭐 괜찮겠지 수를 당했어. 그건 언에티컬한 건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들한테 언에티컬한 게 내가 보고서 하나 안 쓰는 게 뭐가 언에티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에티컬한 겁니다.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이 씹으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 거야 했는데 안 했다고 수했는데 딜리스트 했어요. 그럼 망했어요 그 기업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취해복권 지역에 한국 기업도 그런 기업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에 들어올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투자자는 뭘 보는지 윤리의식, 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 밀크닷컴의 미국 형님 100 거기에는 이런 회사들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이런 회사들 우리 미국 형님하고 만들고 있는 리포트에는 이런 회사들이 다 빼는 거죠. 다 뺀 거죠. 다 뺀 거죠. 그런 거 아니라도 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그걸 사가지고. 근데 나는 실망한 게 KIC야. 제가 몇 달 전에 KIC의 캐나비스 회사 많이 샀죠. 캐나비스 회사를 샀더라고. 또 뭐 큰 돈도 아니고 몇백만 불씩 샀더라고요. 폴폴가 아니고 그냥 기업 담궈본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 뭐라 그러죠? 그 막 시장 가가지고 막 사는 거 뭐라지? 쇼핑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내 철학에는 너무 안 맞더라. 그래서 미국 형님 철학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다 해서 여러분들까지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언젠가는 크게 뒤통수를 맞더라.
이런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가요? 이것도 와, 이것도 이제 결과보다 경험을 중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우리 60대, 70대, 80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느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보고 경험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 생각 안 하면 이게 지금 현재를 온전히 즐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속에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름다운 전에 갔어. 근데 사진부터 찍는 분이 있어. 어떤 분 사진만 찍고 이동, 사진 찍고 이동 이런데 샌프란시스코에 많은 한국 분들이 오는데 사진 찍고 막 움직이는 거야. 버스에서. 밥 먹고 또 움직이고 하루에 10몇 군데를 돌아다녀. 그 사진 찍으면 무슨 의미야. 한 군데에 있어도 그 장소와 누구와 언제 무엇을 하는가가 훨씬 더 소중한 경험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과 이런 폴폴을 짜면서 그 경험, 내가 했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쌓여서 결국은 자산이 늘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속 지금 나를 인정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내가 조금 돈을 잃었다고 해서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업의 가치를 봐야 됩니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S&P 500 지수는 10년 있다가 7,000불 된다고 그랬죠. 장기적으로 하는데 불안한 요소가 1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코렉션이 옵니다. 올 거예요. 언제 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지만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회복은 된다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대부분.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다면은 자산 규모는 상대적인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내가 100만 불을 가지든 10만 불을 가지든 10,000불을 가지든 이런 거는 상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는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10,000불이 큰 돈이고 자기한테 100만 불이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상대적인 가치지 남한테 그거를 강요하거나 남한테 비교하는 해서 하는 건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0불 가진 건 그게 1,000불이 됐을 때 기뻐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그 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내가 10만 불 가지 빨리 가서 2배, 3배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산을 잃게 돼 있죠. 빨리 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으로 번 번은 불행의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80%의 그 잭팟을 맞은 사람들이 다 인생을 빨리 죽거나 이혼을 하거나 무일푼이 되는 가능성이 80%가 넘었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렵게 번 돈이 어렵게 쓰임을 받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본인 생각이 남과 비교해서 많다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땡큐 노트도 안 보내고 그냥 가는 한국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여기 방송에서 아니라 그 있잖아요. 좋은 마음에서 다 폴폴 짜주고 다 이렇게 돈을 벌게끔 자산을 3-4배를 해줬는데 땡큐 하나 없이 이거는 자기가 잘한 거야. 그러니까 교만한 거지. 내가 뭐 더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좀 안 좋게 봅니다.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리고 교만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항상 멸시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졌는데 남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건 자기 인생이잖아요.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밀크 닷컴의 구독자 여러분들 대부분 또 어려우신 분들 많고, 그렇죠? 예. 네.